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밴드에서 겨울은 따뜻했는데 봄은 춥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영상을 찍고 올리는 이 과정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MDGs에서 SDGs로 이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세계적 고민이 있었는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인류의 공통의 과제인 SDGs 17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세계 시민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이 목표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제를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확인을 하시면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여한 과제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는가, 무엇을 더 생각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이 점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강의는 세계 시민, 마을을 만들다 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마을은 우리가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안양대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계 시민인 안양대학교 학생은 안양대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시 대한민국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하는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시민이라든가 SDGs라든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던지는 이유가 아마도 제가 이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 나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주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주민이냐라고 하면 제 고향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해면 아실이라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어려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 고향에서 어린 나이지만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과 도시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 저는 그 이주의 역사에서
제가 이주민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 첫 시간에 마음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는 마을이란 무엇이고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마을 만들기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 현주소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마을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안양대학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전체 그 우주에는 아주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그 가운데도 지구라는 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어떤가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 바로 지구입니다. 저 지구는 그런데 저 멀리 그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면 저 빨간 좌측에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 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바로 이 지구라는 별에서 태어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은 대륙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시아라는 대륙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대한민국,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민망한가요, 사진이? 제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 모습은 의자입니다. 의자의 모양이 저런데 마치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연상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하고, 또 내가 모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시죠? 좌측에 동그라미와 우측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보죠. 좌측에 동그라미만큼 아는 사람이 있고 우측에 동그라미만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모르는 게 많을까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게 많을까요? 아는 게 적은 사람이 모르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정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용감한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아는 것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불을 안 가리고 용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어찌 보면은 오늘 또 새롭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토끼는, 저 오리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나는 토끼로 먼저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을 들어도 확인은 할 수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나는 오리로 보였다. 좋습니다. 이거는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의도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오리인데 한쪽에서 보면 토끼입니다. 만약에 토끼로 본 사람들은 오리로 봤을 때 뒤통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입으로 보셨을 거고요. 오리로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부리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리라는 것이 오리로 봤을 땐 부리라는 것이 토끼로 본다면 귀가 되겠죠. 오리로 봤을 때 뒤통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토끼로 보면 입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가 오리라고 얘기한 것은 맞고 토끼라고 보는 것은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 그림이 토끼이냐 오리이냐 한 가지의 의견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토끼다 오리다 한 가지의 의견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수결입니다. 비록 나는 토끼로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우리의 의견은 오리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 의견을 따라가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렇다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민주 시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이기도 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신불체언이면 시이 불견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성이 불문하며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식이 불김이다.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도 키우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키우는 계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위기는 위기이나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컵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방향에서 컵을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리 보고 저리 보면 어떨까요? 컵을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위에서 본 사람은 좌측의 첫 번째 그림처럼 컵의 모양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본 사람은 아니야, 컵의 모양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이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본 사람은 컵의 모양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얘기에서 틀린 말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아니죠. 누가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것이지 틀린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것을 망각하곤 합니다. 내가 본 것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고 지나치게 내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의 장면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의견들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니 온전하게 저 컵의 모양은 저렇다라고 그 의견을 합쳐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마을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물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 동네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네라는 말과 마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 차이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마을과 동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마을, 동네, 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은 뭘까요? 그렇죠. 마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고 합시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겠죠. 아파트에도 마을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견마을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디 제가 수원에서 안양 가다 보면 원효마을 뭐 이런 마을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마을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락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이라는 말은 순 한글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15세기 국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보의 시를 보신 적이 있죠? 두시언해라고 얘기하던 것. 거기에 강촌이라는 작품이 있었을 겁니다. 강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맑은 가람 한 곱에 마자랄 하나 흐르나니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지부의 접이요. 이렇게 얘기한 작품이 기억이 나실까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잘이 바로 마을의 원형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기를 했을 때는 청강 일곱 포촌육 이렇게 합니다. 맑을청, 강강, 날일, 한일, 곡, 구불곡, 포, 아늘포, 촌, 마을촌. 바로 마을촌자가 마잘에 해당이 됩니다. 15세기 국어에서 없어진 글자들이 있죠. 바로 삼각형 모양의 반치음입니다. 이것이 탈락되면서 마알이 되었다가 우리가 독서법을 얘기할 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그 양성 모음은 다시 음운 변천을 거쳐서 마을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창가에
제막매가에서 보면은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에 되어에 떼어들 잎다이 하단 가재나고 가놓은 곳 못아온디어 라고 얘기했던 가잘이라는 말이 오늘날 가을이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잘이라는 것이 마을이 되는데 우리는 요즘에도 현재도 어떤 말을 쓰고 있을까요? 마실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 마실의 원형이 마을입니다. 그러면 마실을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가겠죠. 그래서 순 한글 중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거의 유일하게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란 어떤 뜻이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곧 마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동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동자는 한 가지 동자 옆에 좌측에 삼수변이 있죠. 그 삼수변의 의미는 뭘까요? 물이죠. 어떤 물일까요? 우물입니다. 우물물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네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아직 농촌 마을에 가면 한 개의 리 안에 몇 개의 마을이 있어요. 몇 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대부분 작은 말, 큰 말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앞말, 아니면 뒷말, 건너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바로 마을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동네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우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집안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면 함께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동네는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불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인데요. 왜 그런 거 하니 불악의 락자를 한번 보세요. 한자로 이것이 떨어질 낙자입니다. 떨어질 낙자인데 우리는 떨어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이 떨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 이것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도심에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저만치 떨어져서 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조금 떨어져 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수평의 개념에서 그 공간적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마을이 바로 뭐였을까요? 불악이었습니다. 이 말은 삼국시대부터 기록에 나와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악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어 사전에 불악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봤더니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불악이었습니다. 불가촉 선민들의 집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일제가 우리 민족을 선한 백성, 그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서 불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집이 농촌 지역인 사람이 있다면 마을 어른들이 우리 불악 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이제 마을, 동네는 사용하지만 부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을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이다. 동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간적 개념이다. 공간을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것을 왜 개념어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네와 동네가 합쳐지고 그리고 우리는 방방곡곡 그러죠. 저 방자가 마을 방자입니다. 마을과 마을, 곡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실의 실일 수도 있고 무슨 골, 대축골 뭐 이런 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우리말 중에는 또 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지뜸, 음지뜸. 이 말은 양지편, 음지편. 이 말은 양진말, 음진말.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실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언어의 개념으로 본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이것이 마실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정도, 그것이 마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현면리 촌방곡 이렇게 썼습니다. 글씨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이거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는 큰 도시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인천은 인주였고요. 경주와 상주가 합쳐져서 뭐가 됐죠? 경상도가 되죠. 충주와 청주가 충청도가 되고 전주와 나주가 합쳐져서 전라도가 됩니다. 이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마을이겠죠. 그래서 고을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 안에는 현이 있겠고 면이 있겠고 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마을도 있고 5만밖에 되지 않는 마을도 있고요. 2만 정도의 작은 마을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말은 다 이 모든 것을 크고 작은 행정체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바로 마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구촌, 지구라는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역시 이해가 되시겠죠? 한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은 동네, 뜸, 방곡 뭐 이런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공동체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미도 외로우면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실험을 했대요. 한 마리의 개미를 놓아둔 곳과 여러 마리의 개미를 놓아둔 곳, 이렇게 분별을 해서 실험을 했더니 혼자 있는 개미가 더 일찍 죽더라라는 것. 이것이 고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1인 1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 1인 1가구인 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웃의 일이지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체는 뭔가 희생적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타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공동이라는 말을 한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떤가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힘을 합하여 일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동입니다. 우리는 공동 작업도 하죠. 공동 구매도 합니다. 그러면 공동 구매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기적인가요? 이기적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희생적이고 그런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적일까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웃의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공동 구매를 했더니 교복 2벌 값이 적어졌어요. 그만큼 세이브가 됐겠죠. 이거를 그 두 벌 값을 가지고 회식을 해도 좋고 어디 놀러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자, 얘기를 들어보니 이웃에 어려운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복 하나를 더 구매를 하자. 그래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어떤가요? 훨씬 아름다워졌죠. 그런 겁니다. 공동체란 이렇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의 보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끼리 뭔가 공동 구매를 해서 누군가 더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배려를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매우 훌륭한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코브라가 얼마나 싸나운가요? 그렇죠? 그런데 자, 쟤네들은 쥐는 아닙니다만은 쥐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때요? 혼자 코브라 앞에 섰다면 쟤네들이 저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뭉치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배려입니다. 배려. 만약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서 여우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시에다 줬거나 우리가 국그릇 같은 줬다면 지금 두 번째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두루미가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자기는 맛있게 호리병 속에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여우는 이제 두루미를 두루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개새라고 부릅니다. 뭔가 글자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배려가 커질.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은 나만 편하면 돼 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얘기해서 배려가 적을 때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죠.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배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청춘인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민주시민이고 여러분은 이미 세계를 걱정하고 세계가 빨리 안정되기를,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세계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세계 시민인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소속감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어느 모임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될 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다. 이것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에서 얘기한 누구의 얘기와 나는 의견이 같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일이 그르쳐지고 나면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똑바로 얘기 안 한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을 만들기의 오늘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